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 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 앞 평상 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9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민준, 중간고사 치고 돌아온 저는 유정입니다. 중간고사를 치고 오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 하나 좀 공개 가능할까요? 약자들이 모인 어떤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네. 전 그거를 다 한글로 외웠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로 쓰래요. 사전 고지가 없이 그렇게. 네. 그래서 그 영어를 못 써가지고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군요. 맞아요. 에이프릴은 멀리. 네, 중간고사를 잘 치고 돌아온 저는 유정입니다가 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네. 9번째로 담소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19살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박선영님입니다. 저희 담소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제가 지금 앞에 계신 민준님과 친분이 있는데 저렇게 윙크를 꼭 하면 윙크를 했나요 제가? 네. 친분의 이제 추천으로 대화를 저도 좀 나누고 싶었어가지고 흔쾌히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선영님과 제가 인연이 지금 몇 년째죠? 3년 반 조금 넘어갈 그렇죠. 겁니다. 이제 곧 4년을 바라보고 있는 인연인데 이 친구가 이제 또 곧 20살이 됩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어떻게 성장을 해왔을지 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도란도란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리인가요? 오늘의 담소가게 시가는? 네, 저는 오늘의 담소의 가치가 영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의 이야기를 굳이 돈으로 매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말하는 거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고마워가지고 제 이야기를 굳이 돈을 안 걸고도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순수한 마음 간직하길 바라면서 라임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지난 8월 때도 하수미님도 같은 이유로 얘기하셨죠? 오늘 선영님도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도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도란이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선영님의 취향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도란이들은 선영님의 취향을 맞추는데 성공했을까요? 선영님이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유와 블랙핑크 중 누구일까요? 투표 결과는 아이유 8표, 블랙핑크 1표로 아이유의 승리. 거의 찢었는데요. 네. 청취자들의 예상이 맞았나요? 네, 전 아이유 정말 사랑합니다. 네, 방금 눈에서 꿀이 떨어졌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에 아이와 나의 바다, 아나바다 정말 그렇죠. 좀 덕후인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아이유 팬분들이 계시면 또 박수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사가 너무 동화 같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거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노래가 얼마나 높은데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 그 끝부분 때문에 다들 실패를 하신다고. 앞부분은 어떻게 비벼볼 만한데 2절 마지막 부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네.
이제 뭐 자기 소개를 한번 하면서 아이유 씨와 어떻게 또 인연이 맺어졌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죠? 얼굴에 뭐 묻었나요? 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19살 대학생 박선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좋아하고 소방, 경찰관 그런 분들은 되게 그냥 지나만 쳐도 되게 설레거든요. 심쿵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듣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떡볶이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수 아이유 씨도 좋아하고 또 10cm의 권정열 님도 좋아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 같은데. 맞아요. 네. 또 캘리그라피는 좋아하면서 특기라고 하셨어요. 네. 잘하시나요? 생각하기에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네요. 네. 네. 이게 캘리그라피가 처음에는 학교에서 수업은 듣기 싫고 잠은 안 오고 할 때 그런 메모지 같은 데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학교 다니기 싫고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그걸로 푸니까 위로도 되고 네. 그 순간에는 정말 친구였어요. 어찌 보면 이런 게 학교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은데 수업이 재미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른 재능을 찾아가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긴 합니다. 혹시 전문적으로 배워보셨나요? 전문적으로 이게 체험으로 한 달 정도는 하루에 3시간씩 이제 일주일에 2-3번 가가지고 선긋기 해가지고 뭐 하면서 배워는 봤는데 그렇게 억압된 느낌에서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제가 그냥 자유롭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래 하면은 뭔가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쵸.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그냥 안 하고 혼자서 가끔 위로받고 싶을 때 밤에 감정에 빠졌었습니다. 원래 천재성을 가진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잘하는데 주변에서 맞아요. 뭐라 하면은 잘 못합니다. 천재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캘리그라피 말씀하셨는데 또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거는 번지 점프. 그거는 되게 그냥 왠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서핑. 그게 어쩌다가 영상을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물에서 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고 그리고 운전면허 따고 드라이브 그냥 진짜 해안가 딱 돌면서 좋아요. 정말. 혹시 면허 있으신가요? 전 면허 있습니다. 좀 친해지셔가지고 네. 좀 특이한 게 보이는데 민소매 입고 돌아다니기는 어떤 제가 좀 그 해외 언니들의 그 스타일, 네, 힙하고 약간 그 노출 느낌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고 지금 날씨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그쵸. 언제는 한 번은 정말 그 민소매 반바지 정말 그 뭐랄까 외국 언니들 알죠. 요즘 그런 외국 느낌.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많이 개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더우니까요, 여름이. 네. 맞아요. 근데 그 해보고 싶은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액티비티 하는 걸 좋아하시네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집에만 있는 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조금 끌리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 행동하고 활동적이고 하는 것들이 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그럼 또 나중에 하고 싶은 진로가 있다면 또 그런 활동적인 걸까요? 일단은 앉아 있는 건 싫어요. 일단은 회사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이거게만 하는 건 싫고 어쨌든 야외 좀 밖에서 그래도 좀 돌아다니거나
좀 그런 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고. 약간 나를 드러내는 거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농사일도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생각 중이에요. 네. 저 진짜 농사도 시골 가서 괜찮거든요. 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귀촌을 보통은 그 공무원 하시거나 좀 정적인 직장을 하시다가 이 사무직에서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농사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바로 또 도시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어린 나이에 시작하신 분들이 정착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돈도 꽤 많이 그렇죠. 벌신다고 들었거든요. 도시랑 조금 가까운 시골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주말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맞아요. 주중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관심사는 위로와 아이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위로는 네. 제가 저에게 위로하는 제가 좀 자주 좀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찾아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싶기도 했고 제가 남을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위로를 잘할까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 교육은 그게 보충 서원 네네네. 하다가요. 네. 보충 소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진짜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앞에 부끄럽네요. 민준님이 하고 계시는 네. 그 인문학 수업이 보충 서원인데요. 네.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수업도 되게 자유롭습니다. 되게 편하고 진짜 강압적인 수업의 느낌보다는 편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배워가는 느낌으로 하는 인문학 수업이고요. 거기서 뭐 그냥 어쩌다가 아이에 대해서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제가 지금으로서는 결혼도 할 자신이 없고 아이도 낳아서 잘 길을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네. 혹시나 제가 진짜 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서 아이를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좀 네.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왜냐면 그때 준비 안 됐는데 마주하면은 그렇죠.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지금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네네. 다문화 가정 네.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네네.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그러면 네.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 써먹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아까 말했듯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어쨌든 매주 보니까 네네.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들을 가기 전에 조금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좋은 것 같다 라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하는 것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네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배워야겠다 하는 부분도 배우고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변한 정보에 대해서는 또 취약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다들 교육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장단점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19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속을 가졌다는 걸 좀 맞아요. 엿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유정 양이 19살 때는 어땠는지. 저 19살 때는 수능 공부에 미쳐 있어가지고 그냥 공부만 했죠.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고요. 그렇게 바깥을 내다볼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19살이신데 이렇게 막 실습도 하시고 이것도 배우시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또 사회복지 전공 아니세요? 네, 저 사회복지 전공이거든요. 저도 항상 배우면서 사회복지사 분들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그쵸.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됐네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회복지 쪽의 분야가 굉장히 힘들게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또 더욱 더 가치를 알게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조금 위로가 필요한 상태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요. 근데
혼자 위로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가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혼자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아무래도 경험에 빗대서 어떤 네. 위로가 필요한 날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보통은 남에게 위로를 좀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를 많이 다독이긴 하지만 네네. 그 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비포옹이었나요? 아, 이렇게 스스로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저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선영아, 너는 잘났어. 네가 뭐가 문제인데 되게 그냥 진짜 뻔뻔하게 그냥 진짜 계속 이렇게. 자존감이 확실히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날 판단해 하면서 약간 여기 막 욕하기도 하고 맞아요. 일단 오로지 나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남이 뭐라든. 네. 저의 경우에는 보통 분들이 위로라고 하면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감정을 좀 변화를 시키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힘이 축 처질 때 즐겁고 싶어하는 성향인데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우울해합니다. 그냥 우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 슬픔을 즐기는 거죠. 그냥 만끽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사라지고 없는데 억지로 이겨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유정량은 또 현명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잘 이겨냅니다. 그렇죠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또 TMI란을 보니까 저 버스나 택시를 30분 이상 타면 멀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운전면허 따고 드라이브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멀미 안 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그렇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자퇴하시고 1년을 일찍 대학을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네. 우리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격차가 많다고 해요. 저희 수도권이나 맞아요. 학군이 좀 말씀드리자면은 학부모님들의 열정이 과한 지역이 있고 아닌 부분에는 아예 놔버린다고 하거든요. 예전만큼 좀 공부에 대해서 크게 자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학교 밖 청소년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또 그때 내가 느꼈던 시선들이나 아니면 현실에서의 내가 겪었던 경험들은 어땠는지 차이점을 학교 다닐 때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좋은 반응들은 되게 많았어요. 아. 네. 친구들이나 어른분들이나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실까 했는데 그냥 되게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너가 그러는 모습 되게 용기 있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제 친구 중에서도 저를 보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또 해본 경우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정말 안 좋은 얘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제 주변엔 진짜 운 좋게 정말 좋은 말과 그냥 맞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냥 가족 안에서만 네네. 그쵸. 가까울수록 좀 더 걱정을 하시죠. 네, 걱정 섞인 잔소리를 많죠. 네, 그런 거 빼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영님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선영님을 되게 많이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학교 밖에 자퇴를 하지 않았으면 누리지 못했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자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못했을 것 같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왜냐면 학교를 다니면요 그 정해진 거에 따라가야 되고 뭐 하나 삐끗하면 쌤이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 맞아요. 쟤는 왜 저렇게 자꾸 뭐 사회성에 문제 있는 애처럼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학교를 나오고 나서는 제가 진짜 뭘 해도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누구도 뭐 참견할 수 없는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계속 대화를 하면은 할수록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맞아요. 우와.
뭐 회사 한 3번 다녀본 직장인과 대화를 하는 느낌인데 확실히 경험이 네. 많으니까. 뭔가 그 사회 구조 같은 걸 좀 파악을 하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저는 좀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 살았었는데 제 주위에도 자퇴를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자퇴 이유가 수능에 집중하려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재종을 가거나 독재 기숙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본인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퇴를 하는 경우를 들어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TMI까지 한번 봤는데 1년 일찍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네. 대학 생활은 또 1년 일찍 들어가서 어땠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이게 대학 일단은 그 대학도 원래는 안 가려고 했어요. 네. 별로 그것도 학교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도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안 갈까 했지만 저는 또 하지 말라면은 하고 그렇죠. 싶은 성격이라. 왜냐면 저는 경험을 해봐야 제가 몸소 느끼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네. 또 가봤고 소방 쪽에서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봤는데 역시나 별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수업도 똑같고 흥미도 없고 하지만 좀 다른 거라고 하면은 고등학교보다는 좀 더 자유롭긴 해요. 뭔가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는 거고 되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성적에 대한 부담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대학이라는 이름이 현실에서 취업 사관 학교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큰 학교라고 하는 개념의 대학의 의미를 상실한 지는 꽤 오래됐죠. 맞아요. 네, 또 학생들이 공감하실 만한 게 있는데 여러분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책상과 의자가 함께 있는 일체형 일체형. 책상. 알죠. 네, 그 개발하신 분이 떼돈을 벌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로 접했는데 그 의자가 학생들의 신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그 정말 배려가 없는 의자라고 할 수 있죠. 네, 너무 맞아요. 공간도 좁고 또 허리를 거기서 또 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허리. 또 척추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요즘 교체 사업을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일체형 책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 네. 그러면 왜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 책상과 의자가 들어왔느냐 하니까 이제 90년대까지 베이비 붐이 일어나서 그럼. 네. 90년대까지 또 그 학생분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네네. 대학교라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학생들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 학교의 규모를 불려야 되니까 결국엔 또 이 대학교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또 그걸 다시 되돌리는 이런 사태를 볼 수 있죠. 그런 것만 봐도 뭐 대학교가 또 합리적인 기관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또 선영님의 의견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자랑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한번 사소한 자기 자랑을 해주세요. 잘 웃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희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경청과 리액션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춤도 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셉니다. 네. 그리고 유연하고요. 네. 그리고 음식도 맛있게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음식 맛있게 먹는 게 저는 굉장히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자주 행복할 수 있는 게 이 음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은 너무 개걸스러워 보인다. 이런 먹는 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맞아.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살기 위해서 먹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렇죠. 저는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식욕을 가진 거는 굉장히 삶에서 꼭 가지고 가야 할 행복의 요소 한 가지를 이미 쟁취한 거라고 봐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춤이 되게 눈에 띄는데요. 가장 잘 추는 춤은 무엇인가요? 잘 추는 춤. 네. 저는 장르 쪽으로는 걸리시라고 엄청 웨이브하면서 네. 땅을 아주 깁니다. 네, 아주 막 섹시함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가수 K-팝 쪽으로는 마마무 화사님. 그래서 이번에도 안무를
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쪽으로 춤선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저 화사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왜죠? 정말 우연인데 아. 왜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화사 씨가 원래 오디션을 볼 때 오디션 평가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었대요. 아 너는 못생기고 뚱뚱해서 아이돌은 못하겠다. 아 맞아요. 그 얘기를 저도 했는데 들었어요. 그 화사님께서 이제 한 인터뷰에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니까 아 자기가 보기에는 그 말이 인정하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맞아요. 이 세상에 미의 기준이 없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다면 내가 더욱 더 가수가 돼서 이 세상의 미의 기준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화사님의 당당함으로 약간 하나의 미의 기준이 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이제 뭐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못생겼다는 그 기준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냐면 개그우먼들은 좀 못생길수록 잘 된다. 그리고 개그우먼이 너무 예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좀 더 가서 그렇다면 어디에 비교해야 예쁘고 못생긴 걸 판단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화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각에서는 저분은 예쁜 게 아니라 매력이 있다는데 사실 매력 있는 게 예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두 개 틀린 말이 아닌데 그 기준 자체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에게 화사님이 한 방 날리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다양성이 공존하게 되는 이 아이돌 문화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그룹은 또 흑인 피부를 가진 소녀분이 또 메인이 돼가지고 또 그런 아이돌 무대를 하나 봤는데 맞아요. 그분이 굉장히 센세이션 하더라고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저도 저렇게도 봤어요. 무대를 꾸밀 수 있구나.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사님 얘기 나오니까 또 반가워가지고 그거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선영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선영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 도란도란 운세가게 시간입니다. 네, 도란도란 운세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정원이요. 네. 일만의 고민도 없이 한창일 나이죠. 네. 일정 양이 한번 그 선영 씨의 애정운을 한번 봐드릴 텐데. 네. 선영님은 이성을 만나는 일이 늘어나는 때라고 합니다. 선영님한테 대시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 실속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그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할 수 있고 조금씩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관계에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남자가 내 속을 태우는 일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소 많은 연애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선영님이 이성을 만날 때 포인트는 조직 적응력이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적응력이요. 이게 뭐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교성이 좋은 사람, 쉽게 말을 걸고 아니면 또 본인 성향과 다른 그 단체이더라도 좀 잘 적응을 하는. 좀 능글맞은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행동이 느리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이랑은 안 맞다고 합니다. 맞아요. 답답하시겠죠. 네. 답답하시고요. 대박. 리액션을 너무 잘해요. 오디오가 꽉꽉 찹니다. 네. 그리고 선영님의 행운의 코디는 그 선영님 스타일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장에 긴 치마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단정합니다. 맞아요. 오늘 선영님 네. 단정하죠. 아하. 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애정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고 기복이 있는 연애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고요. 나쁜 남자를 고르기보다는 나랑 잘 어울릴 수 있는 남자를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또 저기 20대 초반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갈 법한 게 네네. 보통은 또 저희 어린 나이일수록 매력도를 먼저 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정신을 갉아먹는 연애가 될 확률이 좀 높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라 이런 말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보는 눈이 되게 약할 시기라서 남자를 딱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라고 하네요. 네. 아하. 유정 양이 오늘의 그 주변 사람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더 한번 먹었으니까요. 네. 두 분이 또 친해지길 바라고요. 네. 또 이 그 애정운을 보셨는데 혹시 뭐 질문할 만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하, 애정운.
아니, 뭐 고민도 괜찮고요. 네네네. 고민이요. 그러면 이 연애운과는 별개긴 한데 네네네. 제가 요즘 느끼는 고민은 제가 남의 말에 되게 쉽게 잘 휘둘리는 성격인 게 되게 줏대 없는 게 저 자신이 되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게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남과 다르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 고집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또 고집 있는 사람이고 뭐 또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좀 헷갈리네요. 제가 어떻게 줏대를 잡아야 할지. 줏대 잡기가. 어찌 보면 모두가 맞아요. 이 시절에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이런 고민을 한창 했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연히. PD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유정 양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민을 했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 저도 아직 줏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해서 막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해주는데 결정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서 항상 저도 끌려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연애 같은 것도 하고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을 혼자 해야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결정을 하면서 조금씩 줏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그런 식입니다. 뭘 해도 준호스럽다. 뭘 해도 민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기가 지금 저의 시기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됐나 한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패들이 저에게 어떻게 데이터로 입력이 돼서 지금은 머릿속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마치 알고리즘이나 AI처럼 A라는 말을 받아들여도 A 플러스 민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줏대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사실 그런 걱정을 너무 내려놓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나이 때는 줏대를 가지는 게 말이 안 돼요. 맞아요. 갓 태어난 거거든요. 마치 1살 태어난 아기한테 잘 걸어봐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용기를 좀 가지시고 용기.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고 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나 보나요? 그렇죠. 저도 네. 제 인생이 증명을 하니까요. 네. 저도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실수를 하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뭐만 고민을 하면서 좀 심각할 때는 뭔가 한강에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 다음날 밥을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말끔해지고. 그 당시에는 정말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큰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집은 생각보다 단단하고요. 저는 집을 무너뜨릴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었고 네, 사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또 큰일 같아도 우주의 점조가리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이 지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어떤 시기라는 거 시기. 그래요. 연애운을 살펴보면서 고민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까지 선영님의 연애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또 따뜻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은 오늘 손님을 칭찬해주는 시간 토닥토닥 칭찬 가게를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손님을 칭찬해주기만 했는데 이제 저희도 칭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받아야 돼요. 선영님의 칭찬을 먼저 들어보고 네. 저희도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정양부터 칭찬해드려볼까요? 시간은 아주 많이 남았으니까 하루 별까지 길게 네. 칭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처음 뵙는데 네.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옷도 되게 잘 받으시는 느낌이고 그리고 대화하시는데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랑.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잘 받아주시는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치 소개팅 나온 사람처럼 굉장히 수줍어하는데 나중에 뭐 연락처라도 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친해집시다. 네. 좋아요. 제 차례입니다. 일단은 말을
되게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좀 몇 년을 봐왔는데 많이 이렇게 뭐야 물러가듯이? 일단 되게 진짜 민준스럽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담소각이 진짜 그리고 정말 저한테는 어른이십니다. 정말 그런 느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고 말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목소리 되게 좋네요. 이 믹서 어디 파면 장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네. 목소리 톤은 또 열심히 연말을 해서 만든 거긴 한데 칭찬을 들으니까 쑥스럽네요. 네, 그래서 좋은 두 분을 만나서 되게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 또한 행운입니다. 우와. 요즘 TV에서 본 게 하나 있는데 이 아름다운 시간에 네.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칭찬을 해볼게요. 네. 와우. 저는 선영님 너무 밝고 귀여우시고 통통 튀셔가지고 너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막 캘리그라피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그리고 막 용기도 있으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솔직히 전 나이로 판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19살 안 같은 느낌? 우와. 진짜 멋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오랫동안 봐온 친구라서 원래 보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만 웃으시고요. 네. 말을 하자마자 또 그게 웃으시는데 장난입니다. 네, 웃는 모습이 보기 좋으니까 계속 웃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어디인가에 있던 본인의 웃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면은 좀 더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라디오에는 섭외를 하면서 반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이었는데 왜냐면 혹시나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그 질문이나 자리에 초대를 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적응을 잘한 것 같고 또 말을 조금 어버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네, 이런 방송에도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우와. 네, 아주 보면 볼수록 좀 미래가 기대되는 이런 친구라서 네, 얼른 누가 좀 채가셨으면.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네, 좀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쓰시고 피부가 하얗시고 10cm의 권정열님을 닮은 그런 남성분을 찾고 계시니까요. BCY 엔터테인먼트로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영님과 함께한 도란도란 담소각의 8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소 가게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